비가 내리는 서울의 한 골목길에 섰습니다. 간판에 불빛이 꺼진 치킨, 집 앞에 차가운 어둠만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가게 앞에 누군가 놓고 가나환이 비에 젖어축 늘어져 있습니다. 개업 축하라고 적힌 빨, 강글씨가 빗물에 번져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 빨간 글씨를 가만히 들여다 보미트 축하라는 단어가 빗물에 녹아 사라지는 모습이 마치 이 가게 이운명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불과 석 달 전 이 자리엔 새로운 치킨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40대 후반의 안남성우, 퇴직금 3천만 원과 대출 5천만 원을 합쳐 총 8천만 원을 들여 차린 가게였습니다. 그는 개업 첫날 안에 와 함께새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활짝 웃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오자 부부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 가게가 우리가 조개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는 임대문에라고 적힌 종이 한 장만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을 뿐입니다. 석 달 만에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텅 빈 가게 안을 들여다봅니다. 의자가 뒤집혀 있고 테이블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에서 매일 반복되고 있는 잔혹한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도전국 어딘가에선 새로운 치킨집이 문을 열고 동시에 다른 어딘가에선 치킨집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풍선을 달고 개업을 축하하고 있고 바로 건너편에서는 짐을 싸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두 장면이 동시에 벌어지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치킨집 숫자는 8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이 좁은 당의 치킨집 간판이 빼곡하게 박혀있는 것이 보입니다. 8만 개라는 숫자가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 감히 잘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숫자를 눈앞에 펼쳐놓으면 그 규모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전 세계 120개가 넘는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맥도날드 매장을 모두 합치면 약 4만 개입니다. 대한민국 치킨집은 그 두 배입니다. 남한 면적 10만 제곱킬로미터 남짓한 이 작은 땅덩어리에 전 세계 맥도날드 예 두 배가 넘는 치킨집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서울의 어느 동네를 걸어보면 한 블록 안에 치킨집이 너 개씩 몰려있는 광경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한 집에서 튀기는 기름 냄새가 옆집까지 번질 정도로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뜨거운 기름이 튀는 소리가 벽 너머로 들려옵니다. 이들은 서로 이 손님을 빼앗기 위해 할인 쿠폰을 뿌리고 배달 앱 광고비를 올리며 피를 말리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치킨집으로 몰려드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개핍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 비극은 끝나지 않는 것일까요?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어두운 터널의 끝에는 과연 빛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세 가지 관점에서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첫 번째 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왜자 영업공화국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극우 조작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치킨이라는 아이템이가 진치명적인 함정에 대해 분석하겠습니다. 고루는 달콤하지만 속에는 독이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절망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시간을 조금 더 돌려보겠습니다. 달력의 페이지가 빠르게 넘어가며 과거로 향합니다. 1997년 대한민국은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은행 앞에는 돈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긴 줄을 이루었습니다. 그 전까지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은 한 번 회사에 입사하면 정년까지 일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단어가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평생 직장이라는 명패가 그 시절의 안정감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것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견고하던 회사 건물이 유리처럼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수십 년을 다닌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짐을 싸서 나와야 했던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백 명이 동시에 회사 문을 나서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43살 가장들이 갑자기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하루 일과가 되었습니다. 이력서를 넣어도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빨간 불합격 도장이 찍힌 서류만 쌓여갔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면접 기회조차 엿지 못했습니다. 면접실의 문은 그들에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작은 가게였습니다. 비에 젖은 거리에서 작은 가게의 따뜻한 불빛이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장사라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이들을 자영업의 세계로 밀어 넣었습니다. 등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을 떠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일회성 사건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고용구조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그 심각성을 말해줍니다. 외환위기 이후 대한민국의 고용구조는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평생 직장은 사라졌고 단기 계약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복도의 문이 하나씩 닫히듯 직장 생활의 수면이 짙어졌습니다. 평균 퇴직 연령이 52살이라는 통계가 있지만 현실에서 체감하는 퇴직 연령은 그보다 훨씬 빠릅니다. 40대 중반만 되어도 명예퇴직을 권유받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구조조정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는 순간 그 사람의 세계는 절벽 끝에 선 것처럼 아찔해집니다. 이렇게 회사를 나온 사람들 앞에 놓인 선택지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좁은 복도의 문이 몇 개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재취업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이라는 빨간 도장이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50대의 재취업률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하면 애뜨는 그 숫자가 잔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 학비를 내야 하고 매달 나가는 대출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청구서는 멈추지 않습니다. 식탁 위에 쌓여가는 고지서, 와대출상환서, 가산더미처럼 높아져 갑니다. 숫자는 점점 커지는데 통장 잔고는 줄어들기만 합니다. 결국 남은 퇴직금을 들고 창업 전선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박람회장 앞에서 그는 결심을 굳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업종은 놀라울 정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할 수 있고 초기 투자금이 적고 누구나 배울 수 있는 1그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치킨집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비를 내고 며칠간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치킨을 튀길 수 있습니다. 교육장에는 중년 애수강생들이 줄지어 앉아 있습니다. 본사에서 레시피를 알려주고 재료를 공급해주고 간판을 따라줍니다. 마치 황금 열쇠를 건네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열쇠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가 있습니다. 레시피북과 재료 상자와 새 간판이 작은 가게에 배달됩니다. 열쇠만 돌리면 바로 장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열쇠만 돌리면 바로 장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문 뒤에는 어둠과 불확실성이 더 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함정의 시작입니다. 화려한 프랜차이즈 브로셔의 표면 아래에서 함정이라는 글자가 갈라져 나옵니다. 대한민국에는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만 해도 수백 개가 넘습니다. 수백 개의 브랜드로고 가소용돌이 치듯 뒤엉켜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브랜드가 등장하고 화려한 광고로 가맹점주를 모집합니다. 박람회장에는 중년의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듯 몰려듭니다.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세우고 황금 같은 입지를 보장한다고 말합니다. 성공이 보장된 것처럼 포장된 광고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월 매출 1,000만 원은 기본이라고 합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그 약속을 밟히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그 불빛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숫자에이면 에는 잔혹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네온 사인의 금이 가고 그 뒤에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치킨집을 운영해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화려 한 마케팅 자료 뒤의 커튼을 고터낼 거서내면 두은 주방이 보입니다. 서울 외곽의 한 주택가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다가 2년 만에 문을 닫은 53세 김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가맹계약서를 펼쳐놓고 희망 과불하니 뒤섞인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25년을 근무하다 가명에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 봉투를 받아 드는 순간 동료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1억 2천만 원 중 8천만 원을 치킨 집 창업에 투자했습니다. 식탁 위에서 댔다발이 이거맹비 인테리어 비설 비비 운영자금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가맹비가 2천만 원이었고 인테리어 비용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주방 설비와 초기 재료비로 2천만 원이 들었고 나머지 1천만 원은 운영자금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처음 2달은 기대보다 잠사가 잘 되었습니다. 하루 평균 30마리 정도의 치킨이 팔렸고 마리에 18,000원을 받았으니 하루 매출이 54만 원 정도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꽤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재료비를 빼야 합니다. 치킨 한 마리를 만드는데 드는 원재료비는 판매가 2약 35%입니다. 여기에 배달 앱 수수료가 빠집니다. 배달 주문한 건당 수수료 가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입니다. 전체 주문의 70% 이상이 배달 주문이니 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에 매달 나가는 임대료가 200만 원이었고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를 합치면 매달 1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비용 예산이 가게 안에서 점점 높아져 갑니다. 이 모든 비용을 빼고 나면 한 달에 그의 손에 남는 돈은 2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기름때 무슨 작업복 차림으로 남은 돈을 쓰고 있는 그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하루 14시간을 일하고 한 달에 2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시간단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개업 3개월째가 되자 바로 옆 블록에 새로운 치킨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첫 주문 반값이라는 파격적인 현수막에 손님들이 몰려갔습니다. 김 씨의 가게 매출은 하루 만에 30%가 떨어졌습니다. 하루 30마리 팔리던 치킨 1.5마리로 줄었습니다. 매출 그래프가 급락하는 것을 그는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김 씨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 배달 앱 광고비를 늘렸습니다. 한 달에 몇만 원이던 광고비를 2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화면에 파란 빛이 그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개업 1년 반 만에 적자가 누적 대여운영 자금으로 남겨두었던 1,000만 원을 모두 소진했습니다. 모래시계에 모래가 다 떨어지더니 이 바닥났습니다. 아내와의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새벽 2시에 가 개문을 닫고 집에 돌아오면 온몸에서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샤워를 해도 손톱 사이의 긴 기름때는 쉽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2년이 되던 김 씨는 결국 가 개문을 닫았습니다. 투자 한 8천만 원 중 돌려받은 것은 주방 설비를 중고 로 판매한 5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7,500만 원 이공기 중으로 증발한 것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특별 한불행이 아닙니다.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자영업자의 3년 생존율은 30%대에 불과합니다. 10명이 가게를 열면 3년 안에 7명이 문을 닫는 듯한 뜻입니다. 치킨집의 경우 우는 더 심각합니다. 치킨집의 3년 생존율은 20%대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10개의 치킨집 중 8개가 3년 안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매년 수만 개의 치킨집이 새로 문을 열고 거의 같은 수의 치킨집이 문을 닫습니다. 마치 거대한 회전문과 같습니다. 한쪽 문으로 희망을 하는 사람이 들어오고 반대쪽 문으로 지친 사람이 빈주머니를 털며 나갑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프랜차이즈 본사로 갑니다. 건물주에게 갑니다. 배달행 회사로 갑니다. 식자재 유통업체로 갑니다. 정작 치킨을 튀기고 새벽까지 가게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 구조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이 자영업자 비율은 전체 취업자의 약 24%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이 약 15%인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에 매달리는 것일까요? 퇴직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시장 구조 자체 가희비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너무 큽니다. 대기업 정규직의 평균 연봉이 6천만 원을 넘는 반면 중소기업의 평균 연봉은 3천만 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2배가 넘는 격차입니다. 이 사람들 중상당수가 결국 자영업으로 눈을 돌립니다. 차라리 내가 사장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양복 입은 직장인에서 앞치마들은 자영업자로 바뀌어 있습니다.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새벽에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고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는 챈튼 없이 일하고 밤늦게까지 정리를 합니다. 쉬는 날은 난달에 하루 이틀이 전부입니다. 몸이 아파도가 개문을 열어야 합니다. 일레마 속에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천천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치킨은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1인 당년간 치킨 소비량이 약 14마리에 달합니다. 5천만 인구가 1년에 7억 마리의 닭을 먹는 셈입니다. 이 거대한 시장을 보고 너도 나도 뛰어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크다는 것과 내 가게가 돈을 버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치킨 시장의 총규모가 약 7조 원이라고 합니다. 8만 개의 치킨집이 이 시장을 나눠 가지면 한 가게당은 평균 매출은 약 8,700만 원입니다. 한 달로 나누면 720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모든 비용을 빼면 남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이 평균이라는 숫자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상위 10%에 잘 되는 가게가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가져갑니다나 머지 90%의 가게는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출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배달앱의 등장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이제 배달 앱을 열면 반경 3km 안에 있는 수십 개의 치킨집이 하나면에 나타납니다. 광고비를 내지 않으면 주문이 들어오지 않고 광고비를 내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치킨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점도 10만 개를 넘었고 편의점도 5만 개가 넘습니다. 음식점 전체로 보면 약 70만 개가 넘는 음식점이 이 조근당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공급은 넘쳐나는데 수요는 한정되어 있단 민국자, 영업의 한민국자의 먹의 현실입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이 비극이 기계인의 실패로 치부된다는 점입니다. 장사를 못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 선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사회안전 망해 부재, 와프랜차이즈 착취라는 보이지 않는 짐이 한 사람의 어깨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해외 이 사례와 비교해보면 이 문제의 심각성이 더 명확해집니다.
일본의 자영업자 비율은 대한민국이 절반 수준이고 독일은 마이스터 제도를 통해 숙련된 기술자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프랑스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의 확장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퇴직금은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돈을. 창업에 올인하는 것은 절벽 끝에서 한 발을 내딛는 것과 같습니다나. 이 차별을 없애고 평생 교육을 강화하고 프랜차이즈 의무분별 한 확장을 규제하고 배달행위과도 한 수수료를 규제해야 합니다. 절벽 뒤에서 다리가 놓이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의 그 골목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비에 젖은 환 앞에서 한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섰습니다. 그의 등 뒤로는 새로운 치킨집 애공사가 한창입니다. 8만 개의 치킨집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그 숫자 하나하나엔 누군가의 퇴직금이 녀바 있고 누군가의 꿈이 묻혀 있고 누군가의 가족이 흩날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전 세계 맥도날드보다 2배 많은 치킨집이 있는 나라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퇴직금이 치킨 기름 속에서 증발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